봅시다. 이제 곱셈 부분을 할 건데, 어이구, 뭐 이렇게 복잡해. 곱셈은, 어이구야. 직접 봅시다. 봐봐. 어차피 행렬이라는 부분도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곱셈이라는 부분이 아주 뭐 이상한 형태를 취한다거나 이해 못하는 형태는 절대로 아니야.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선형 방정식들이 가장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봐봐. 3x 플러스 2y는 예를 들어서 5가 있고 2x 더하기 y는 3이 있어. 이것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행렬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행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맨 처음에 뭐 하죠? 여기서 개수를 먼저 맞춰줬었죠. 기억나세요? 여기다 막 2배 해서 4x 플러스 2y는 3 계산하고 3x 플러스 2y는 뭐 5를 계산해서 2배 했는데 왜 안 바뀌었어? 이렇게 계산해서 얘네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랬던 것처럼 개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개수를 3, 2, 2, 1. 이 위치 보여? 이 위치를 그대로 이렇게 적을 거야. 3, 2, 2, 1. 그리고 요 x, y 있지? 얘네들을 세로로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럼 나온 결과물들도 있지? 그 결과물들도 새롭게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래서 얘는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겠지? 다시. 너희들 한번 계산 방법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번엔 2x-y 플러스 3z는 4, 3x-2y 마이너스 z는 0, 뭐 이런 놈이 있었다고 쳐보자. 얘도 마찬가지. 이 방정식을 행렬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개수들을 2,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라고 적고 변수인 x, y, z를 이렇게 세로로 적을 거야. 그 다음 나온 결과물들이 있었겠지? 얘네들을 4, 0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한 걸까? 얘를 곱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다면 행렬에 대한 곱셈을 짐작해 보건데, 잠깐 봐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를 너희들 한번 짐작해 봐봐. 얘는 어떻게 된 걸까? 얘를 어떻게 풀어야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걸까? 이제는 위에서 내려왔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봐봐. 이 행렬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3x 플러스 2y.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3x 플러스 2y 2x 플러스 y 가 얘랑 같아졌을 테니까 너는 우리 아까 내 그 행렬의 상등했었지. 행렬이 똑같은 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아까 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의 행렬에 대한 곱셈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었겠네? 행과 열이 만나는 거야. 행열이니까. 행과 열이 만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3x 플러스 2y는 5. 다시 행열과 열이 만나는 거야. 2x 플러스 y는 3.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여기서도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줬었죠. 그렇다면 진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진짠가? 행과 열이 만나는 거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z.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가 4, 0이니까 네가 4, 네가 0. 이해돼? 행과 열이 만나는 거야. 곱셈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 적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이 방정식을 행렬로 바꾼 거지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은 방정식이 아니라 아직까지 행렬이잖아. 행렬과 친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행렬의 곱셈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2, 5, 3, 1에 x, y야. 얼마야? 2x 플러스 5y. 그 다음은 3x 플러스 y. 3x 플러스 y 이건가? 아니면 이렇게 밑에다 적나? 헷갈릴 수 있지. 물론 가장 확실한 건 이거야. 연습을 계속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느 날 막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이름도 내 이름이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름 써놓고. 아직까지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을 이렇게 보고서 이게 왜 한자라고 읽히지? 이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군요. 네. 혹시라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자. 헷갈릴 때는 행이 항상 먼저. 앞에 건 행이야. 행열이니까 어차피 두 행열의 곱이니까 앞에 거를 행, 뒤에 거를 열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행 두 줄이지, 열 하나지, 찍. 그럼 이 만나는 교점에 얘네들을 적게 되어져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 2x 플러스 5y와 3x 플러스 5y를 이렇게 적어내겠지. 2x 플러스 y.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곱셈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그냥 봐. 좀 이따 여러분들 직접 하실 거예요.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이건 진짜 더 많이 연습해야 돼. 지금 우선 눈으로 봐. 봐봐. 행열이라고. 알겠지?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2야. 그치? 그놈이 얼마야? 10. 이걸로 끝이야. 1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지. 숫자 이거 하나 맞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하고 10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하고 10,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행 하나지. 열 하나지. 교점은 하나야. 따라서 얘는 하나만 존재하게 돼. 알겠죠? 다시 확인해 봅시다. 행 열인 거야. 알겠죠? 계산해 봐봐. 마이너스 15 플러스 2. 따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13. 이거 하나야. 다시. 얘 봅시다. 얘는 행은 하나지. 열은 몇 개야? 2개야. 맞아. 행은 하나, 열은 2개. 뒤에 거는 열만 따질 거야. 얘도 행 2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곱해진 놈은 열만 따질 거야. 알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니? 행 열이니까 4 플러스 6. 그 다음에 5 플러스 21.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0, 26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행 12개야. 다시 불러봐. 행 열이니까 2 플러스 9.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좀 이따 여러분들 직접 해볼 거야. 얘는 얘 조그만 애들끼리 모였네? 이렇게 조그만 애들끼리 모였어. 행 열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놈처럼 보이지만 행열이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인 굉장히 조그마한 애들끼리 모였었지만 2차 정사각형렬을 만들죠. 얘는 계산되는 숫자들이 아니야. 얘 계산서 왜 4라고 앉았습니까? 이러면 안 돼. 얘는 성분 4개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는 행, 열. 괜찮아? 불러봐. 마이너스 10, 15, 마이너스 14, 21.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행, 열인 거야. 불러봐. 8, 마이너스 2. 행 열이니까. 행 하나가 다 만나고 열 하나가 다 만나야 돼. 그 다음은 4, 마이너스 6. 따라서 얘는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얘는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얼마? 6. 얘는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이렇게 6, 8 빼기 4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행 하나와 열 하나는 다 계산이 돼야 돼. 위에 거는요. 행 하나랑 열 하나가 다 계산이 된 거잖아 지금. 알겠니? 다시 불러볼까? 행 열인 거야. 16 플러스 15. 얘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5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이렇게 생겼겠네. 괜찮아? 다시 지금 여기서 놓치면 큰일이야. 다시. 우와 2차 정사각형끼리의 곱이야? 행 열인 거야. 행 2개, 열 2개. 불러봐. 1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플러스 3. 그냥 3이라고만 적을게. 6 플러스 20. 0 마이너스 15. 그러다 보니까 12, 3, 26, 마이너스 15 이렇게 2차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11번까지만 해봅시다. 11번 잠깐 보세요. 11번 잠깐 연습해보자. 행 열인 거야. 알겠죠? 불러봐. 마이너스 1, 0. 그죠? 다시 이쪽은 마이너스 2, 0. 그죠? 그 다음은 1 플러스 6. 행 열이 다 만나야 돼. 2 더하기 8. 따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7과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2차 정사각형렬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어? 좀 더 여러분들 직접 더 연습해 보셔야 돼. 우선 최소한 곱셈은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 잠깐 좀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우선 지금처럼 여기에 행과 열이 만나서 여기 이렇게 곱해줄 거라고. 행과 열이 만나서. 근데 여기 잠깐 봐봐. 여기에 1, 2, 3, 4, 5, 6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가 있어. 봐봐. 한번 해보자. 행열인 거야. 불러봐. 행열. A 더하기 2C 3이 곱해져야 되는데 행과 열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 새끼 하나가 없네?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계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모든 행열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의 원소의 개수 보이시죠? 이 행의 원소의 개수? 성분의 개수가 몇 개 있어? 3개. 여기 열 보이지? 열의 원소 개수 몇 개? 3개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곱셈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말하면 이놈은 말이야. 얘는 2x3 행렬이지. 얘는 2x2 행렬이야. 결국에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 건 행을 계산한다 그랬었어.
근데 행의 성분의 개수는 결국에 뭘 나타내는 거야? 앞에 있는 놈의 열의 개수인 거야. 열이 3개니까 행의 성분이 3개인 거지. 다시 야 일행 성분이 왜 3개냐? 라고 묻는다면 아 열이 3개니까요 라고 얘기하겠지. 이해되니? 다시 뒷수는 열만 본다 그랬었어. 열. 얘는 열의 원소 개수가 왜 2개야? 아 행이 2개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다르지. 그럼 곱셈이 안 돼.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행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에 거는 원래 행 기준이라 그랬었어. 뒤에 거는 열 기준으로 해서 서로 곱한다 그랬었어. 그런데 곱이 가능해지려면 앞에 놈의 열과 열의 개수와 뒷놈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 그래야지 곱셈이 된다 라는 거야. 근데 그럼 방금 주식은 이거는 곱셈이 그죠. 이건 곱셈 불가능한 놈입니다. 곱해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이렇게 이론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내가 진짜 맞나? 이게 안 되는 거 맞나? 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나도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이 몇 곱하기 몇 행열인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알맹이들 앞에 있는 놈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놈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계산이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계산 방법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본능에 의해서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체득화해야 된다고, 공식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처럼 한번 직접 다시 보시죠. 네,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곱해볼까? 행열을 곱할 거야. 좌변서부터 보자. 좌변 불러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또 빵 xy, 그 다음은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빵 그리고 x. 괜찮아? 여기까지가 좌변에서 일어났던 일. 우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여기서 2배 하래. 이건 행렬의 덧셈이죠? 여긴 실수배였어. 실수배. 불러봐. 20에다가 12-2x에 6에다가 빵, 거기다가 5, 2x, 4x를 뭐 하래? 더하래. 더하면 얼마니? 25에 12에 그리고 얼마? 10에 x,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근데 그 두 놈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25. 두 번째 조건은 뭔데? xy는 12. 세 번째 조건은 뭔데? 2x 플러스 y는 10.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셔서 뭘 찾으시는 거야? x, y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식은 미지수가 2개인데 조건식은 3개나 있어. 각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고 xy는 12야. 두 개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가 알 수 있을까? 요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x 플러스 y 제곱은 뭐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y였었어. 이건 곱셈 공식이야. x제곱 플러스 2xy에 플러스 y제곱으로 적읍시다. 얘 얼마야? 25. 얘 얼마니? 12니까 24. 괜찮아?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얼마니? 얘는 49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 7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는 얼마?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따져봅시다. 첫 번째, x 플러스 y가 7이라면
첫 번째. 계산해봐봐. 두 놈을 빼볼까? x는 얼마야? 3. 대입해 주시면 y 값이 4. 오케이. 얘 가능할 거고. 다시 두 번째. 2x 플러스 y는 10을 만족시키시면서 말이죠. 2x 플러스 y는 10을 만족시키면서 x 플러스 y가 얼마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었겠지? 맞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빼봐. 그럼 얼마야? 빼면 x는 얼마니? 17. x값 17이면 y값은 얼마 이 새끼야? 1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됐겠네. 그치? 근데 요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곱해서 12가 나와야 된대. 그죠? 너 안 되겠다. 너 버리자. 가능한 건 얘만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행렬에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행렬에 관련된 내용. 이 밑에 쪽은 수의 계산이야. 우리가 지금 3학년에 다항식 계산했었죠. 곱셈 공식.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다항식 계산을 좀 더 복습하고 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곱셈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좀 복잡했었다면 지금 위에 부분만이라도 우선 확실하게 이해를 해놔. 위에 부분은 지금 행렬의 곱셈을 했고 얘는 실수배 계산과 행렬의 덧셈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고 두 결과물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지금 그거 확인한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이번엔 봐봐. 2차 정사각 행렬 다음에 대해서 얘가 만족을 시키는데 요 놈을 구해달래. 봐봐.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배웠지만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편해. 잠깐 봐봐. A에 곱하기에 B 플러스 C 요 행렬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분배 법칙이 가능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쪽뿐만 아니라 또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얘 봐야 돼. 봐야 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A에 곱하기에 지금 A, B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에 내가 A에 CD를 한다고 계산 한번 해봐봐. 알겠지? 근데 A 곱하기가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야 너 원래 한 번에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A, B랑 CD랑 있는데 너희들 한 번에 계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모양이 똑같지.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행렬의 덧셈인 거야. 그렇다면 얘 뭐가 될까? A 플러스 C.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더해진다 그랬었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더해진다고. B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잠깐만 요 문제까지 하고 조금 쉴 테니까 집중해야 돼. 그러면 조금만 집중해.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네? 뭘 원하고 있어? 봐봐. 뭘 원하고 있어 지금? 2A를 원하고 있네? 난 A만 알고 있는데? 3C를 원하고 있네? 난 C만 알고 있는데 2B를 원해? 3D를 원해? 아이디어의 문제야. 어떻게 할까? 그냥 얘네들 계산하면 그냥 1A, 1C, 1B, 1D밖에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A, 2B가 나오려면. 집중해. 2A, 2B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에 똑같이 실수배를 하는 거야. 몇 배씩? 2배씩. 실수배를 하는 건 똑같다 그랬었잖아. 일반 실수 계산, 다항식 계산과 똑같아. 따라서 똑같이 2배씩을 해주시면 2 곱하기 A 곱하기 A, B는 뭐랑 똑같냐면 A 곱하기 2 곱하기 A, B랑 똑같다고. 실수배는 교환 법칙 된다 그랬었어. 따라서 얘는 뭐랑 똑같아? A에 2A, 2B랑 똑같다고. 근데 그놈의 결과물이 여기만 곱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는 2랑
4가 됐을 거라고. 성분이 말이야. 이해돼? 다시. 여기도 봐봐. 여기선 3C, 3D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기 3C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같은 원리로 얘는 A에 3C, 3D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되더라고. 위에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보면 말이야. 요런 내용이라고. 그럼 뭐 해줘야 돼? 내가 원한 건 이거잖아. A에 2A, 2B와 그 다음에 A에 3C, 3D를 더하면 말이야. 얘는 뭐랑 똑같아? A에 2A 플러스 3C, 2B 플러스 3D 얘랑 똑같아진다고. 맞니? 근데 문제의 조건 보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2, 4랑 똑같다고. 얘는 뭐랑 똑같아? 3-3과 똑같다고. 그 놈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거라고. 얘 더하면 얼마인데? 5하고 1이 되는 거죠. 이해돼? 지금 얘랑 얘랑 같대. 얘랑 얘랑 같대. 그럼 결과물은 얘랑 얘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너의 값은 5하고 1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봅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곱셈의 성질인데,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지. 뭔가를 배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던 덧셈 뺄셈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항식의 계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천천히 봅시다. 먼저 행렬의 곱셈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A제곱은 뭐야?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A의 5제곱이라고? A의 제곱에 6제곱하면 A의 12제곱이라고? 뭐야? 똑같네?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쵸? 봐봐. A의 제곱은 A 곱하기 A고,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 A를 곱하면 A가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아. 얘 지수법칙이잖아. 얘도 지수법칙. 똑같네. 그죠? 자기 자신끼리 있으면 똑같아. 다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정사각형에서만 성립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1, 2가 있는데 1, 2를 이렇게 곱하래. 어디 곱하냐고. 이게 행열이 있는데. 그쵸? 여기 2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사가 행렬밖에 되지 않아. 알겠죠? 넘어갑시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얘입니다.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모든 게 다 시작됩니다. 그 나비 효과 같은 거 아십니까? 요놈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항식과 달라지는 가장 큰 요인. 봐봐. 결합법칙도 돼? 행렬끼리 분배법칙도 된다고? 아니, 실수가 중간에 이렇게 곱해지면 가운데 끼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다 돼? 아니, 0행렬 곱하기 A는 0. 여기 0행렬이 있어? 얼마야? 행열. 다 뭐야? 0행렬이네? 0일끼리 곱하면 0이 되네? 뭐야? 100가지의 성질이 있다면 그 중에 99가지는 다항식의 성질과 동일해. 근데 딱 한 가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데,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물론 성립할 수도 있지. 성립할 수도 있는데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들, 거기다 좀 줄쳐놓으세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표 좀 쳐놔.
그러니까 지수법칙 이런 애들이야. 아까 지수법칙 성립한다면서요.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 A의 5제곱에 A의 제곱이야 괜찮아. A의 7제곱이야. A의 제곱에 5제곱이야 괜찮아. A의 10제곱이야. 다만 AB의 제곱이야? 지금까지는 A제곱 곱하기 B제곱이었잖아.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AB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AB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도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었어. 원래 다항식의 계산에선.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둘이 똑같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서로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지금처럼 쭉 풀어 헤쳐 적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였겠지. 지금까지는 얼마나 행복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성립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쭉 다 전개한다고. 알겠지? 다시 넘어옵시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얘들이 존재하니까 넌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두 개 행렬을 봤는데 그 두 개 행렬이 지수법칙을 만족시킨다거나 또는 곱셈 공식을 만족시킨다면 걔네 둘은 교환법칙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야 너희 안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걔네 배려해서라도 지수법칙이나 그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 라고 한다면 반대로 어떠한 두 개 행렬, 그 특수한 행렬들이 있는데 그 행렬이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을 만족을 해.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가 성립하고 있었던 애들이었던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있던 애들이었다고. 이해해? 그 다음 또 하나. 얘도. 아까 여기 별표 쳤었죠. 여기도 노란색으로 합시다. 또 행렬에서 다항식과의 차이 중에서 대표적인 놈입니다.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0이었는데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해서 0 되는 애들, 영행렬을 만든 애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영인자라고 부르는데 곱해서 0을 만드는데 0이 아닌 거야. 둘 다 0이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봅시다. 얘 봐봐. 두 놈을 곱했어? 실제로 곱해 본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4 0이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지. 12 마이너스 12 0이지. 어때? 모두 성분 0으로 만들어. 그런데 두 놈을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놈을 곱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아니라고. 알겠죠? 꼭 기억해 놔야 돼. 지금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와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영행렬이다? 아니라고.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궁합이 잘 맞아서 영행렬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 알겠죠? 그런 애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넘어가실까요? 그리고 이쪽 봅시다. 이제 단위행렬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단위행렬은 뭐냐면 실수에서는
1이라는 개념과 동일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1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니? 내가 만약에 3이 있어? 곱하기 1을 하면 뭐를 만들어? 얘는 3 그대로를 만들어. 그치? 이런 성질도 있고. 또 두 번째,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우린 1이라는 숫자를 만들기도 해. 우리 이 3분의 1을 뭐라고 불러? 역수라고 부르죠. 그치? 우리는 이런 숫자 1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성질을 사용할 수 있냐면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지. 3x는 예를 들어서 5가 있었어. 나는 x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x만 있으려면 여기 있는 3이 곱하나 마나한 놈으로 변해야 돼. 그런 놈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씩 곱해 주시면 얘는 뭐가 돼? 1 곱하기 x가 되고 5 곱하기 3분의 1, 3분의 5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x는 곱하기 1은 있으나 마나한 놈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x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 x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3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만큼 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것처럼 이 행렬에서도 1 역할한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놈이 바로 단위 행렬이야. A, B, C, D가 있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곱했을 때 얘가 그대로 A, B, C, D가 나와야 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행열이다 보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곱했을 때 A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는 1이어야 되고 얘는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도 무언가를 곱했을 때 B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진짠가? 한번 해볼까? 행열이야. A 곱하기 B. A만 남죠? A 곱하기 B. B만 남죠? 다시 좀 A 곱하기 B. C만 남죠? A 곱하기 D. C 곱하기 D. D만 남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후 A의 1성분, A의 2성분의 크기가 1,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이루어진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물론 지금 2차 정사각 행렬만 부르지만 여러 가지 3차 정사각 행렬에서도 지금처럼 이런 단위 행렬에 대한 특징은 얘네들이 모두 1이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줄 좀 쳐주시고 얘를 뭐라 불러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럼 뭐가 떠오르는 거야? 뭐가 가능하다? A와 E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 성립하면 아까 가능하다는 거 뭐가 있었어? 그렇죠. 지수 법칙이랑 곱셈 공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하,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필기 좀 해 주십시오.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얘도 이렇게. 뭐가 가능한 거야 지금? 곱셈 공식 가능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역수라고 했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넘기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3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숫자 1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3x는 5란 놈이 있었을 때 또는 3x는 그냥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3x는 0이 있어요.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얼마야? 0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곱했을 때 0이야?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었겠네. 그럼 네가 0이고 네가 0이어야 되는데 넌 0이 아니니까 x값이 0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분에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보자고요. 또는 나누기 3을 해보자고요. 나누기 3을 해본다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3분의 1. 얘는 0이 되면서 우리는 x값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이죠. 여기 보세요. 0 곱하기 x는 0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x는 0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0 곱하기 x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0이라고 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뭘까요? 0으로 나누려고 봤는데 0으로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0으로 나눌 수가 왜 없어? 0에 뭐가 없으니까? 역수가 없으니까. 0분의 1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나누니까 우린 얘를 특수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잠깐만. 네. 그렇다면 얘를 행렬과 잠깐 비교해 주시면 보세요. a 곱하기 b가 2예요. 두 놈을 곱했을 때 2가 되는 이 행렬을 조금 어려운 표현은 교과정이 이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교과정이 아니야. 얘를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대학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자기 연관이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를 역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역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우린 얘를 역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A의 역행렬은 B가 되는 거고 B의 역행렬은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한번 잠깐 보세요. 만약에 A와 X를 계산했더니 얘가 B가 나왔어요. 요 X라는 행렬을 찾으려고 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의 역행렬, 우린 A의 역행렬을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A의 인버스라고 읽을 건데 똑같이 A의 인버스를 곱해주시면 X값은 A의 인버스 B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이 X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나눠주면 될 테니까. 알겠지? 그런데 내가 어떠한 연산을 봤을 때 말이죠. C 곱하기 X를 D라고 했었을 때 X를 C 인버스 D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행렬이 없는 숫자도 있거든요.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숫자 0만 가능했었잖아요. 얘는 이 경우가 불가능 경우가 생겨요. 그 경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아까 봤듯이 A 곱하기 B는 영행렬이에요. 그렇다면 원래의 다항식 계산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요. 근데 행렬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야 양변에 똑같이 A 인버스 C 곱해. 그렇다면 얘는 A 인버스 C 곱하면 얘는 2 곱하기 B가 될 거고 A 인버스 곱하기 0이 됐을 테니까 2 곱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2는 숫자 1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B만 남을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역행렬이 만약에 A의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행렬 B는 무조건 뭐여야 돼? 영행렬일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가 아니라 그랬었잖아?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나눌 수 없는 역행렬이 없는 행렬일 수도 있으니까 못 나누니까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역행렬이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영행렬이어야 돼요. 하지만 역행렬이 없는 애가 있다면 얘네들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다 어느 순간 띡 하고 이해가 되실 날도 오실 거고 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요것만 조심하십시다. 첫 번째,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곱했을 때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인 것만은 아니다. 0이 아닌 애들끼리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잠깐 뭐 다시 한 번만 언급하자면 그럼 얘네들은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행렬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역행이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역행렬이라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교과과정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너희들은 역행렬이 없어. 이거는 교과과정이 아니에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행렬 꼭 기억해 주시고 교환법칙 성립한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K1m 정의, K정의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조금 왔다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조금 보자. 잠깐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세요. 2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b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계산해 달래? 오호! 땡큐인데? 요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은 얘가 아니에요. 성립하지가 않죠. 왜?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A랑 B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우선은 A값, B값을 먼저 구해볼 겁니다. A값, B값 우리 앞에서 했듯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야? 덧셈이잖아. 일반 다항식 계산과 동일하다고. 여기다가 2배씩 해봅시다. 여기다 2배 해봐. 여기다 2배 하시면 4a 더하기 2b는 2배 해봐.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4 마이너스 2 2배 하면 6 마이너스 8 맞아? 2배 한 거야. 집중해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 봐봐. 3a 값은 얼마라는 거야? 계산해 주시면 두 놈을 뺀 거야. 얼마니? 0 0 6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겠네. 그럼 a 값은 뭐가 된 거야? 0 0 2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요게 a야.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다 도로 대입해보자. 2의 1에 2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0 0 4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테니까 거기다가 b를 더한 게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가 나온대. 그럼 b는 뭐가 된 거냐면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에다가 0 0 4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얘네들을 뺀 거야 지금. 빼봐. 그렇다면 b는 뭐가 됐을까? b는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a값 b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a값 b값 구하는 건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 덧셈 뺄셈 했던 거가 동일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에 대입하시면 안 된다고.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가 않으니까. 진짠가? 성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해 볼 수는 있죠. 한번 해볼까요? a 곱하기 b를 한번 해봅시다. 빵빵 2 마이너스 1이랑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곱해봐. 행열이니까 빵빵 빵빵 얘는 2하고 1이죠. 3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2하고 2죠. 빵이 됐겠네요. 얘가 a 곱하기 b야. 다시 봐봐. b 곱하기 a야. b 곱하기 a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빵빵 2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죠?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하시면 얼마야? 빵에다가 마이너스 2죠. 그만하자. 이미 다르지?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아, 교환법칙 성립하면 여기다 쓸 수 있는데, 아, 물론 그렇긴 하죠. 여기다 쓰기 위해서, 이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거야. 따라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은 실제로 빵빵 2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계산해 주시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실제로 곱하셔서 그놈값을 실제로 빼주십시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그냥 생으로 계산하셔야 돼. 절대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행렬의 거듭제곱은 어쩔 수 없어.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한 추정은 진짜 말 그대로 추정이야.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서 직접 추론 과정을 거쳐 나갈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의 제곱은 뭐가 됐을까요? 1빵 마이너스 1. 이것은 계속 반복하실 수 있다고. 알겠죠? 조심하셔야 될 거야. a의 n제곱이 a, b, c, d가 있었을 때 얘가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n제곱, d의 n제곱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직접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얼마니? 1 빵 2 1 1빵 2일이야. a 제곱은 1빵 2일. a 제곱은 1빵 2일. 마찬가지 똑같이 지우세요. 1빵 2일이야. 너희들이 추론해 봐야 돼. 다시 이번 a 세제곱 한번 생각해 볼게. a 세제곱은 1빵 2일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 아닙니까? 다시 봐봐. 다시 봐봐. 행열인 거야. 풀러봐. 1 그 다음은 빵, 그죠? 빵, 빵이니까. 그 다음 2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얼마야?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지? 1. 그 다음은, 잠깐만. 제가 여기 아까 전에 잘못 옮긴 것 같은데, 다시. 1빵 마이너스 1, 1이죠. 1빵 마이너스 1, 1이죠. 행열이니까 마이너스 2였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2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1. 그렇다면 a의 세제곱은 1빵 마이너스 3 1이었던 거야. 다시 a의 4제곱까지만 한번 해볼게. 1빵 마이너스 3 1에다가 a를 하나 더 곱할 거예요. 곱해봐. 행열이니까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4, 빵에다가 1이야. 따라서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1빵 마이너스 4, 1과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요 정도 하셨으면 이제 추론 과정을 좀 거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계속 추론 과정을 거쳐야 돼. 봐봐. n값 얼마일까? n값 얼마일 것 같아? n값 얼마일 것 같아? a 제곱이 이거야. a의 세제곱은 이거고 a의 4제곱은 이거야. a의 몇 제곱이 이게 나오겠냐고. 지금 차이점 달라지는 건 어디만 달라지고 있어? 여기만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따라서 n값은 얼마여야 돼? 10일 수밖에 없었겠네. 이런 추론 과정을 그냥 거쳐 나가는 거야. 알겠지? a의 거듭제곱은 직접 추론 과정을 거쳐 나간다. 직접 해보셔야 돼. 답 10만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그 과정을 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봐봐. 거기다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중요한 부분이야.
잠깐만 우리 28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284페이지. 보셨어? 284페이지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세요. 뭐 284도 좋고 283도 좋아. 거기 행렬 A에다가 행렬 B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죠. 맞아?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 그 성분의 계산을 했었던 부분인데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성립한다고? A는 111빵이고 B는 AB 41이고 요 놈을 계산해보고 좋아 계산해보자. 그 다음에 A 빼기 B 다시 111빵에다가 얘네를 더해보시고 다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에 AB 41을 다시 빼보시고 계산하면 얼마니? A 더하기 1 그 다음은 B 더하기 1 그 다음은 5에다가 1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1 빼기 A에다가 1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을 다시 곱하고 곱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이놈들 제곱하고 그 다음에 AB 41에다가 제곱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멍청한 짓이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야.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이렇게 푼다고. 주어진 등식에다 대입해서 양쪽이 똑같다는 거 비교하면 거기에서 A와 B에 관련된 식 하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보입니까? 얘 뭡니까 얘? 곱셈 공식이죠. 맞습니까?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지수법칙 성립하는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궁합이 너무나 좋아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뭘 볼 거야? 여길 볼 거야. 얘를. 알겠지? 따져봅시다. 먼저 얘 불러볼까요? 얘 행열이야. 불러봐. A 플러스 4. 그 다음은 B 플러스 1. A, B 이렇게. 괜찮아? 나 지금 뭐 있는지 알겠어? 지금 행열이 곱셈한 거야. 다시 행열을 계산해 봅시다. 불러봐. A 플러스 B. 그 다음은 A 빵. 그 다음 4, 1. 그 다음은 4 빵. 이렇게 말이죠. 얘네들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왜? 곱셈 공식이 성립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시면 되겠네. 이건 100% 확실한 거니까. A값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5. B값 얼마입니까? 4. 맞습니까? 다시 이번엔 그대로 성립해 주시면 됩니다. 봐봐. 이번엔 A 플러스 B가 0이고 A, B는 2를 만족한대. 물론 나중에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라고 역행렬이라는 개념이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보셔도 괜찮다고. A 플러스 B가 영행렬을 만족하면서 A, B가 2래. 얘네들을 물어본 거야. 결국엔 A 값을 물어본 거거든. A 값을 물어본 거야. 봐봐. 그래서 B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라고 대답할 수 있지. 덧셈 뺄셈은 다항식 계산이니까 그냥 맘대로 막 이항해도 괜찮아. 덧셈 뺄셈은. 그럼 요 놈을 내가 그대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렇다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지. 맞니?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마이너스 1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뭐였다는 거야? 2였다는 거야. 그럼 A 제곱은 뭐가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됐던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A의 4제곱을 계산해볼게. A의 4제곱
혼자 있을 때는 지수법칙 가능했었어. 따라서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었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겠지. 맞니?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데 실수배는 지수법칙이 가능했었다고. 교환법칙이 가능했었어. 이건 요번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어. 실수배 계산은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성립할 거다? 교환법칙이 성립할 거라고.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1이고 2의 제곱은 2죠. 그죠? 2는 몇 제곱하든지 간에 2야. 거기다 좀 적어놓은 숫자 1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2의 몇 제곱하든지 간에 얘는 2입니다. 따라서 얘는 2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의 4제곱이 얼마라고? 2라고요. 그렇다면 A의 2023제곱을 짐작할 수 있겠네. 이 새끼는 얼마니? A 제곱 입장에서 본다면 1011제곱, 2022제곱이죠. 거기다가 A를 하나 더 곱한 겁니다. 맞아요. 요 놈만 본 거야, 요 놈. 그러면 2022제곱에다 A를 하나 더 곱한 거잖아. 맞지? 근데 A 제곱은 방금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2랑 똑같다고. 그 놈의 1011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홀수 거듭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2의 1011제곱은 2랑 똑같을 거라고. 거기에 A가 곱해져 있을 것이며 2는 숫자 1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결국엔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이번엔 그럼 B는요? B는 마이너스 A랑 똑같다고. 그렇다면 요 B의 2023제곱만 따져볼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A의 2023제곱이야. 그쵸?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의 A의 2023제곱과 똑같은 거죠. 맞죠? 근데 A의 2023제곱이 뭐랑 똑같다고 쭉 봤더니 마이너스 A랑 똑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를 빼달라고. 정답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봐봐. 두 개 합이 영행열이야. 그 다음에 AB가 2를 만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곱셈을 사실 우리가 지금 뭔가 건드리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덧셈을 변형을 시켜서 여기다 넣어준 거야. 넣어줬더니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생겼고 이 놈은 A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A의 4제곱이나 A의 6제곱은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너무 큰 거야. AG 2024. 그럼 얘만 따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난 A제곱 입장에서 본 거야. 그럼 제곱에 1011제곱에 A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게 2023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1011제곱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새끼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시 그럼 B는 뭡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두는 거야. 근데 얘는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2023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의 2023제곱만 남아있는 거고 A의 2023제곱은 방금 봤죠? 여기 있던 거 쭉 봤더니 마이너스 A래. 얘가 마이너스 A래.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A가 된 거죠. 결국엔 A와 플러스 A를 빼라고.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빼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봅시다.
봅시다. a의 n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라. 우선 지금은 쭉 다 해보면서 마찬가지 a의 거듭제곱이지? 이거 뭐 하라 그랬었어? 추론하라고 또는 뭐 추정하라고 직접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론해 나가시는 겁니다. a의 제곱은 뭐고 a의 4제곱은 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 나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a의 제곱서부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빵 마이너스 1 빵인 거야. 얘를 빵 마이너스 1 빵을 생각해 주시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행열이니까 불러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0 0 다음은 0 마이너스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네? 이거 뭐야? 단위 행렬 2 그쵸? 마이너스 2였다고. a 제곱이 마이너스 2였네? 우리 아까 잠깐 봤지? a의 4제곱은 뭐였겠어? 2였을 거라. 아니면 천천히 생각해봐봐.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왜냐면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니까 a가 마이너스 2잖아. a 제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니까 이 새끼는 마이너스 a랑 똑같아졌을 거고. 그렇다면 a의 4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인데 a 세제곱이 방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a니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인데 a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단위 행렬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놈이 누구냐? 4제곱이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a의 18제곱은 방금 본 것처럼 a의 18제곱은 뭐랑 똑같겠어?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a의 18제곱은 a의 제곱 입장에 보면 얘는 몇 제곱이야? 9제곱이죠. a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거기에 9제곱이니까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a의 18제곱 요 새끼를 이렇게 쭉 이쪽으로 빼내시면 마이너스 2의 xy가 1, 2라고. 근데 단위 행렬 2는 숫자 1처럼 있으나 마나한 놈이 될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너는 요 마이너스가 각 성분에 곱해지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해되니? 따라서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y는 2 해서 x 값은 마이너스 1, y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고 따라서 a의 4제곱은 2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켈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 행렬이 a, b, c, d가 있을 때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only 이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0. 이것을 증명해 내신 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only 이것밖에 없다. 지금 교과과정 내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 이제 이 부분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a와 2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교환법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되고 할 텐데 그때 가면 좀 더 역행렬의 개념과 합쳐져서 좀 복잡해져. 근데 다만 여기서의 켈리 해밀턴 정리가 요번 교과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선은 한 요 정도 선입니다. 선생님이 따로 역행렬을, 학교 선생님이 따로 역행렬을 더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여기까지예요.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행렬 A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빵빵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only 하나밖에 없다고. a 제곱에 a 플러스 d 더해봐 얼마야? 숫자 0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실수니까. 얘네들은 실수야 지금.
A랑 E는 행렬이지만 여기네들은 실수야. A 플러스 D 얼마야? 숫자 0이야. 그지? 곱하기 A가 있을 거고 플러스 AD 0 마이너스 BC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1, 2만 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테니까 A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추론했던 과정을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만들어져 있는 요 2차식 있죠? 요 2차식은 그렇다면 나를 만족시키는 행렬도 무조건 너밖에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렬 개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only 얘지만 이것을 만족시키는 행렬 A는 only 너냐? 그건 아닙니다. 그쵸? A 플러스 D가 0 되는 거 수없이 많고요. AD 마이너스 BC가 1 되는 것도 수없이 많죠. 미지수가 4개인데 조건식은 2개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 A, B, C, D의 수소쌍은 수없이 많아지죠. 원래 미지수가 4개면 조건식도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할 거라고요. 우리 미지수 X, Y 2개 있을 때 연립방정식 몇 개 필요했어? 2개 필요했다고. 미지수가 3개면 조건식 3개가 있어야지 딱 정확한 값 하나로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고. 우리 그때 이런 것도 했었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값. 우리 경우의 수에서 했었죠. 이 해 개수 몇 개 있었어? 자연수만 따지더라도 꽤 많았었다고. 그런 것처럼 각각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봐봐. A 플러스 D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미지수 4개인데 조건식 2개를 만족시키는 A, B, C, D는 수없이 많을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은 무수히 많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